이번 시간에는 3절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딕셔너리는 키와 그 다음에 값의 쌍으로 된 자료 구조입니다.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키는 항상 유일해야 하고요. 키의 리스트 타입은 사용할 수 없지만은 튜플 타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은 어떤 타입이든지 가능하고요. 또 중복도 가능합니다. 딕셔너리에서 키 목록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값을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딕셔너리는 인덱스를 이용한 참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는 딕셔너리와 관련된 몇 가지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직접 딕셔너리를 만들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처음과 끝에 중괄호가 있고요. 그리고 항목들은 키와 밸류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분자는 콜론이고요. 이런 키밸류 값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 이런 구조를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타입 확인해보면 딕트라고 뜨죠. 이걸 딕셔너리라고 해요. 딕셔너리에서는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이용해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키의 타입으로는 문자, 숫자, 논리, 튜플 등이 들어가고요. 중복이 허용되면 안됩니다. 리스트 타입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값은 모든 타입이 가능하며 중복 또한 가능하죠. 먼저 제가 오른쪽에 미리 작성해 놓았던 코드를 통해서 mydict1이라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mydict1요. 여기에는 키가 숫자로도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도 사용됐죠. 숫자든 문자든 가능합니다. 물론 mydict1에 1이라는 키로 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딕셔너리는 키의 중복이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경우 이거 보시면은 1이라는 숫자 값이 키로 사용된 것, 그 다음에 true라는 논리 값이 키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mydict2를 출력하면은 출력 결과는 자, 뭐만 나오죠? 네, 월드라는 값을 가진 것만 나옵니다. true는 아시겠지만 정수값으로 변환하면 1이 되고요. 그래서 1과 true는 딕셔너리에서는 같은 키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된 키와 값이 남고요. 이전에 입력되었던 키와 값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true하고 1은 같은 값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true가 1로 키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false 값을 한번 넣어보죠. mydict3 출력해 보겠습니다. false 값은 0으로 매핑되죠. 그래서 false 값은 이전에 0에 해당하는 키 값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dict4라는 변수는요, 키라는 문자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첫 문자가 대문자, 두 번째는 모두 소문자, 세 번째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뜻보기에는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은 파이썬은 대소문자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자의 경우에 대소문자가 구분돼서 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딕셔너리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my favorite라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다시 해보죠. 여기에 my favorite에 fruit에는 원래 이 값은 얼마였냐면 애플이었죠. 애플이나 값이었는데 여기에 다른 값을 매핑시켜 보면요, 다른 값으로 변하게 되죠. 원래는 애플이었는데 바나나로 바꿔서 바나나 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값을 재할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없는 키를 이용한다. 그리고 여기 어떤 값을 할당한다 라고 하면요, 에러 나지 않죠. 키가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할당하면 새로운 키가 추가가 됩니다. 딕셔너리는 어펜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키가 넘버고 값이 1인 걸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속성은 없어요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넘버뿐만 아니라 익스텐드도 존재하지 않고 인서트도 존재하지 않죠. my favorite extend 이렇게 요것도 에러 나고요. 인서트도 진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키 밸류 값을 추가하려면은 대괄호와 할당문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딕셔너리에서 요소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my favorite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죠. 요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my favorite에서 del하고 키를 지정하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키를 갖는 키밸류 쌍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리스트에서 봤던 팝이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my favorite.pop. 팝의 경우에는 키를 지정해야 됩니다. 키를 지정하지 않고 실행시키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팝이라는 함수는 적어도 한 개의 인수를 필요로 해요 라고 나오죠. 딕셔너리는 키를 반드시 지정해야 해당 키의 값을 반환하고 그 키밸류 쌍을 삭제하는 거죠. 이렇게요. 원래 데이터에는 넘버라는 키가 있고 그 값이 1이었으니까 그 값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항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키밸류 쌍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딕셔너리 데이터를 하나씩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for라는 반복문이 있는데요, for fav in my favorite print fav 하면요, 이거는 뭐냐면은 딕셔너리에서 키 값만 뽑아서 반복문을 실행시킬 때 키 값만 뽑아서 하나씩 fav라는 변수에 넣고요, 이거를 출력하는데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소비할 때까지 실행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딕셔너리에서는요, 나는 키를 원치 않고 값을 원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av는 키가 전달돼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딕셔너리인 my favorite에 fav라는 키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값만 출력이 됩니다. 물론 대괄호 이용해서 어떤 항목을 참조할 수도 있고요, get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get 정상적으로 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문을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요, for key int my favorite keys는 딕셔너리에서 키들을
리스트로 반환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키즈가 키들만 나열해 가지고 있는 객체고, 거기에서 하나씩 뽑아서 키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이 키들 중에서 키가 다 소비될 때까지 반복문을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처음에 my favorite를 반복문으로 실행시켰던 것과 똑같은 키들만 출력이 되죠. 키즈라는 함수만 있는 건 아니고 values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for 이번에는 value를 얻어요. my favorite에서 values란 함수를 이용해서 print value 하면은 값만 출력되죠. 그런데 키즈란 함수도 있고 values란 함수도 있는데요, items란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my favorite.items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dict item 타입으로 키와 value가 튜플로 만들어진 리스트 객체로 반환이 되는 거죠. 하나의 키 밸류가 튜플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키 밸류들이 여러 개의 튜플로 만들어져서 리스트 안에 저장된 자료 구조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 이용한다면요, for item으로 my favorite.items 해서 아이템의 0번째 거와 아이템의 1번째 거를 출력하면은 키와 밸류를 따로따로 출력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반복문을 조금만 수정하면은 좀 더 쉽게 키 밸류를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 다음에 키 밸류라고 해서요, 프린트문에는 키 밸류라고 쓰면 더 직관적으로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은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연산자죠. 인연산자는 딕셔너리의 키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my favorite라는 변수에서요, 자, 이 변수에서 스포츠가 my favorite라는 리스트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true를 반환하죠. 만약에 키에 오타가 났어요.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트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false로 반환하죠. 어떤 거가 키에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연산자입니다. 딕셔너리도 복제가 가능하죠. 복제는 카피에 의한 복제, 그 다음에 이퀄에 의한 복제인데요, 이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리스트에서 카피에 의한 복제와 그 다음에 이퀄 사인에 의한 복제를 설명했으니까요. 딕셔너리에 있는 항목을 참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괄호로 이용한 참조고, 또 하나는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한 참조인데요, 예를 들면은 my favorite가 이렇게 현재 fruit, number, sports라는 키를 가진 키밸류상의 값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my favorites에 저는 number라는 키를 갖는 걸 값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my favorite.get number라고 입력해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my favorite의 대괄호를 이용할 때는요, 만약에 넘버에 오타가 나서 num이라고만 하잖아요. 그럼 이런 키를 갖는 게 없어서 에러가 발생해요. 그런데 get이란 함수는 my favorite.get 하고 num이라고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만 아무것도 출력 안 될 뿐이죠. 딕셔너리에서 데이터의 항목을 얻는 방법이 대괄호, 그 다음에 get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